안녕하세요. 신상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눈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눈은 시각이라고 하죠. 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귀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는 거는 모두 알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 그 감각이니까 청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오늘 추가로 더 배우게 되는 내용은 귀는 소리와 함께 움직임을 느끼는 기관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펴고요. 교과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가 얼마죠? 144쪽인가? 148쪽이네요. 자, 요 동그라미 따라오는 거 알죠? 요 작은 동그라미 따라오세요. 자, 북을 두드리거나 손뼉을 치면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자, 귀는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느끼는 그런 기관이고요. 받아들여 소리를 인식하는데 이러한 감각을 청각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보면 귀의 단면,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귀는 보면 우리가 바깥으로 외부로 보이는 부분은 여기만이죠. 귓바퀴. 귓바퀴의 모습만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귓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전달되어서 우리가 느끼는 건데 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귀 안으로 소리의 진동이 들어오면, 공기의 진동이 들어오면 맨 먼저 자, 귓구멍을 지나겠죠. 자, 귓구멍을 지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 여기겠죠. 이 부분은 고막. 자, 이거를 먼저 한번 눌러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귓바퀴에서 우리가 소리를 모아준 소리가 귓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가장 먼저 고막을 만나요. 자, 그럼 이 고막은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서 소리가 발생되면 공기가 쭉 떨리면서 우리 귀에까지 들어오면 이 고막이 공기의 진동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얇은 막이 막 떨려요. 그럼 이 떨림을 이 뒤에 있는 작은 뼈 3개로 연결된 귓속뼈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얇은 고막의 떨림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게 뼈를 진동시켜주고 이 뼈의 마지막 끝부분이 우리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달팽이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북을 치듯이 달팽이관을 쿵쿵쿵쿵쿵 치겠죠. 그럼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떨리면서 진동을 감지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함께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건 고막에서 떨린 그 공기의 진동을 귓속뼈가 증폭시켜주고 끝부분이 두드리는 걸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느끼고 청각세포가 느낀 그 내용을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해주는 과정으로 우리가 소리를 느끼게 돼요. 자, 근데 그 부분 외에도 귀에는 다른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보면 여기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여기 동그라미, 여기 약간 세로로 보이는 이 동그라미. 그래서 3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으로 된 기관이 있는데 여기를 반고리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는 일은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으로 X축, Y축, Z축처럼 직각으로 되어진 3개의 고리과 이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림프액이 들어있어서 필기를 잠깐 해볼게요. 림프액이 이렇게 생긴 관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 액이 차 있다가 이 관 안에 이렇게 나 있는 저장 안 함. 여기에 이렇게 나 있는 털들이 있다면 안에 쭉 돌아가는 림프액이 이 털들이 흔들리면서 그 액체가 흔들리는 방향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막 돌다가 딱
멈춰도 어지러운 게 금방 사라지지 않죠. 코끼리 코 10바퀴 돌고서 저기 있는 물건 집어와라 그러면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바퀴를 도는 동안 이 림프액이 같이 돌겠죠. 돌다가 내가 딱 멈추더라도 이 안에 림프액은 계속 돌면서 옆에 있는 감각 세포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지러움을 느끼겠죠. 자, 이렇게 이 반고리관에서는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기관이고요. 요 옆에 보면 반고리관이 붙어있는 아랫부분, 약간 넓적한 요 부분의 이름은 전정기관이에요. 이 부분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울어짐을 어떻게 감지하냐면 요 안에는 작은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작은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다가 내가 만약에 몸이 앞으로 쏠려서 그럼 귀도 같이 쏠리겠죠? 이 방향으로 틀어졌다. 그러면 돌멩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다 굴러 내려오겠죠? 떼구르르 이쪽에 이제 굴려 내려오면 이쪽에 있는 감각 세포들이 돌멩이들이 이쪽으로 다 몰렸다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구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앞뒤로 방향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전정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요거 끄고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귀인두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귀는 귀인데 고막 너머의 그 공간이 쭉 관처럼 연결돼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 목구멍하고 연결돼요. 기도. 해서 우리가 왜 그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가면 귀가 멍멍하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요 고막이 이 바깥 부분과 안쪽에 지금은 공기의 양이 비슷하면 얘가 그냥 평평하게 있겠지만 높은 산에 가거나 비행기를 타면 바깥 부분의 기압이 떨어지니까 힘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받으면 고막이 이런 식으로 부풀어질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 안에서 공기들이 미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 귀가 멍멍한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멍멍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침을 삼켜라 그런 얘기가 있죠. 침을 삼키면 침이 넘어가면서 동시에 이 귀 인두관에 있는 공기가 조금 빠져나가서 양쪽의 압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귀 인두관은 고막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주기 위해서 귀 안에 있는 요 내부의 공간이 밑에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는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에서 연결해주는 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두껍게. 자, 공기의 진동은 귓바퀴에 모여 귓구멍을 지나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은 귓속뼈에서 증폭되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고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를 흥분시키면 이 청각세포의 흥분이 청각신경을 지나 대뇌로 연결된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 소리를 들으면 대뇌까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은 사실 소리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자, 얘는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소리하고는 관계없는 몸의 회전이나 몸의 기울어짐을 느끼게 해주는 기관도 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멀미약 중에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귀 밑에 붙이면 이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의 이 감각을 조금 마비시키는 일시적으로 그래서 멀미를 덜하게 하는 멀미약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 밝혀졌는지 잘 팔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몸의 회전이나 기울어짐을 느끼게 하는 요런 느끼는 감각을 우리가 평형감각이라고 말해요. 평형감각.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문제
자기 점검 문제 잠깐 볼게요. 귀를 이루는 부분 중 감각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을 모두 쓰시오. 그럼 감각 세포? 청각 세포 있잖아. 그쵸? 청각 세포가 달팽이관에 있죠. 하지만 그것만 쓰면 안 돼요. 모두 쓰시오. 어디를 써야 돼요? 이 반고리관, 요 안에 감각 세포가 들어있고 전정기관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노란색의 미세한 신경이 지금 전정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고 반고리관 각각에 연결된 선이 있죠. 근데 얘는 달팽이관에 연결된 선하고는 다른 선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이 다르게 이 달팽이관에 연결된 청각 그 세포에 연결된 신경은 대뇌로 가고요.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에 연결된 신경은 나중에 소뇌로 가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은 정답을 보면 달팽이관, 전정기관, 반고리관 이렇게 세 군데를 써줘야 되겠네요. 자, 밑에 스스로 점검 같이 볼게요. 자, 귀에서 소리는 고막을 지나 어디에서 증폭되죠? 귓속뼈에서 증폭된다고 했죠. 귓속뼈에서 증폭된 후에 모 속의 청각세포, 달팽이관 속에 있는 청각세포를 자극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귀에 있는 무엇과 전정기관은 뭐겠어요? 반고리관이겠죠.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짐을 느끼게 하는 평형감각 기관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이 한꺼번에 나오네요. 이 3번까지 마저 볼게요. 자, 빠르게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오면 한참 동안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한다. 자, 그 까닭을 반고리관 속에 들어있는 림프액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놀이기구예요. 이거 타고 선생님이 진짜 토할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막 회전하는 동안 어지럽다가 딱 멈추면 안 어지러워야 되는데 사실 타고 내려오면 한동안 계속 어지럽죠. 왜냐면 반고리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회전하는 동안 돌다가 나는 몸이 멈추었지만 그 안에 림프액이 계속 돌면서 어지럼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 정답 못 쓴 친구들 써주세요. 귓속뼈 달팽이관, 반고리관 평형, 반고리관 속 액체인 림프액은 몸이 회전을 멈추더라도 한동안 돌기 때문에 놀이기구에서 내려오더라도 한동안 돌고 있는 것 같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자, 그러면 보충 문제 한번 볼게요. 필기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림은 이 부분은 친구들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자, 하나씩 한번 말해볼까요? A는 귓속뼈, B, 반고리관, C, 전정기관, D, 달팽이관, E는 귀인두관이겠죠. 자, 1번.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평형감각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호와 이름. 회전하거나 기울어지는 거니까 두 군데를 따로 말해야겠네요. 회전하는 건 B, 반고리관, 기울어지는 건 C, 전정기관이겠네요. 반고리관, 전정기관. 자, 2번.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높은 산에 오를 때면 귀가 먹먹하는데 이때 침을 삼키면 증상이 사라진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라고 했죠. 2. 귀인두관. 귀인두관. 자, 3번. 청각세포가 있어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청각세포가 들어있는 건 달팽이관. D에 들어있겠죠. D,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들어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다음은 청각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소리는 귓바퀴에서 모아주고 귓구멍을 지나서 고막을 울리고, 자, 이 고막을 진동시킨 그 뒤에 뼈가 있다 그랬죠. 귓속뼈에서 증폭시키면 그게 자, 어디를 지나서 청각신경 대뇌로 가겠어요? 달팽이관을 지나겠죠.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에서 느끼는 거겠죠.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노트 필게요. 같이 필기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번 눈이었죠. 오늘은 자 2번 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귀에서 느끼는 감각은 청각이죠. 조금 펜을 얇게 해볼게요. 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림을 잘 그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림을 참 못 그려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부러웠어요. 자, 귓바퀴가 이런 지워졌네요. 귓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귓구멍을 들어가다 보면 요 안에 고막이 있었죠. 잠깐. 아직 좀 미숙해요, 선생님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이것도 아니네. 그냥 할게요. 자, 귓구멍 끝에 고막이 있어요. 지금 귓구멍 너무 길어가지고 얘 좀 줄이려고 했는데. 자, 여기 고막이 있겠죠? 고막이 동그란 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서 귀 속 사진 찍은 거 보면 고막이 이렇게 얇은 막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고막 안에 뼈가 들어있는데 약간 뭐 이렇게 산 같은 모양으로 이런 뼈가 이제 귓속뼈가 들어있죠. 자, 그리고 귓속뼈 끝부분이 이제 달팽이관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달팽이관 윗부분에는 조금 넓적한 전정기관과 그 위에 반고리관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는 각종 신경이 쭉 연결돼 있는 모습이었죠.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겠죠. 좀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자, 부분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는 귓바퀴, 그리고 귓구멍이겠고요. 자, 동그란 부분 고막, 그리고 여기 고막에 붙어있는 귓속뼈, 그리고 꼬불꼬불 달팽이 집 같은 달팽이관이 있고, 그 위에 넓적한 부분이 전정기관, 그 위에 동글동글동글이가 안 써지나? 어쩔 거야. 잠깐, 얘를 옮길게요. 얘가 반고리관, 그리고 이게 귓속뼈. 자, 그리고 이게 청각 신경이겠죠. 뭐 하나 남았나요? 저기가 없죠. 귀 인두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귀 인두관이 있겠죠. 자, 각각이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만 한번 써볼게요.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 음파 모음. 자, 귓구멍은 음파가 지나가는 길일 거고요. 자, 고막에서 하는 건 소리의 진동을 그 막의 진동으로 막의 진동으로 바꿔주죠. 자, 그래서 이 진동을 귓속뼈에서 증폭시켜주고요. 증폭. 그러고 나면 증폭된 이 진동을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느끼겠죠. 청각세포가 느끼고, 그러고 나서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깔을 또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슨 색깔 할까? 보라색. 자, 나머지 반고리관, 전정기관은 뭐뭐를 느끼죠? 반고리관은 회전을 느끼는 기관이고, 그 다음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느끼는 기관이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둘은 청각이다 아니다? 청각이 아니다. 청각이 아니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다? 평형감각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각의 전달 경로를 간단하게 썼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써볼게요.
자, 청각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전달 경로가. 먼저 청각은 소리를 느끼는 거죠. 자, 소리가 귓바퀴 지나고 이어진 귓구멍 지나고 누굴 만나요? 고막을 만나죠. 고막이 떨리고 고막의 떨림을 귓속뼈에서 증폭시켜 주고요. 자, 그리고 귓속뼈의 진동이 달팽이관에 연결돼 달팽이관을 이렇게 두드리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느끼죠. 그러고 나면 청각세포에서 청각신경으로 보내주고, 그럼 청각신경에서 대뇌로 가면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청각 말고 우리 두 번째 뭐 배웠죠? 평형감각. 평형감각도 우리 몸에서 귀에서 느끼는 감각이에요. 자, 먼저 반구리관에서는 뭐를 느꼈어요? 몸의 회전을 느꼈죠. 자, 몸이 회전돼요. 몸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되면, 자, 요거를 반구리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흔들리죠. 림프액이 회전되고, 그러면 이 반구리관 안에 있는 감각 세포가 림프액의 회전을 느끼고, 그러면 감각 신경에 또 보내겠죠. 이건 청각신경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어떤 감각신경이 느끼면 이걸 뇌로 보내는데, 평형감각 같은 경우에는 소뇌로 가게 돼요. 나중에 우리 소뇌가 어디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정기관에서는 뭐를 느끼죠?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끼는 기관이죠. 몸이 회전, 몸의 회전, 몸의 기울어짐. 몸이 기울어지면 이거를 그 전정기관 안에 있는 작은 돌들이 구른다? 움직인다? 작은 돌의 움직임. 작은 돌이 움직이면 그 주변에 있던 세포들이 그 작은 돌의 움직임을 느껴요. 감각세포가 돌의 움직임을 느끼고 몸이 기울어졌다 라고 느낀 정보를 신경에 주고, 감각신경에 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뇌까지 전달되면 우리가 이제 몸이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에서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귀에 이어서 이제 후각, 코에서 느끼는 후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